1971년 12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전 세계에 이렇게 공포합니다. 암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안녕하십니까, 닥터덕입니다. 막대한 투자를 통해서 암을 정복하겠다고 발표했던 닉슨 대통령 이후에 과연 암 산업은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암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환경 오염은 점점 진행되고 발암물질로 만들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몸을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항상 발암물질의 공격을 받아서 우리 몸의 면역이 좋지 않을 경우 암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450억 달러의 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제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암산업의 모순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자연에는 수많은 항생물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암산업은 자연에 존재하는 항암물질로는 항암제를 만들어서 산업화할 수가 없습니다. 특허를 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암 분자를 분리를 해서 여기에 어느 정도의 변이를 입힌 다음에 합성하고 변형시켜서 약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변형과 변화의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역시 특허권 때문입니다. 특허를 내야지만 산업을 독점할 수 있고 독점을 통해서 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벨상을 2번이나 타신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했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암 연구는 대부분 사기이며 주요 암 연구 조직은 자신을 지원하는 사람들의 의무에서 태만하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라고 증언하셨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노벨상을 2번이나 타신 박사님의 말씀이신데요. 여기서의 이제 갖고 있는 의미가 따로 있는데, 항암제가 개발되는 과정에서의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어서 요거를 말씀드리면 이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무슨 의미로 말을 했는지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닉슨 대통령 이후에 항암 치료에 대한 효과를 판정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 주류의학에서 치료하고 있는 주된 수술요법이라든지 케모세라피라고 하는 항암 치료라든지 그 다음 방사선 치료, 이런 것들을 했을 때의 치료, 암에 대한 치료 효과와 실제 자연적인 요법, 예를 들어서 허브 메디슨이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환자를 치료했을 때의 치료 효과에 대한 두 가지의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연구 당시에 참여했던 박사가 증언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그럼 과연 이 두 가지 치료법 중에서 이 치료의 효과를 어떻게 판정할 것이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NCI 국립암연구소에서는 어떤 기준을 잡았냐면은 암세포가 줄어드는 건 이걸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 예를 들어서 항암제가 등록이 될 때 한 달간의 항암제를 투여 이후에 그 암 사이즈가 50% 정도 줄게 되면은 다른 어떠한 조건도 보지 않고 그거를 항암제로서의 어프로브를 해줍니다. 승인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승인을 받고 나면은 세상에 나와서 환자들한테 항암제로 쓰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조건이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암세포가 반으로 줄게 되면은 허가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 아까 얘기 드렸던 그런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러면 효과를 뭘로 판정하냐 할 때 사이즈가 줄어드는 것만 가지고 판정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예를 들 테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판정할래? 라고 이제 하나의 예를 들습니다. 한 환자가 치료를 받았는데 그 환자가 3개월 동안의 치료받은 이후에 환자가 죽었어요. 3개월 동안 항암제 치료 이후에 사망을 했지만 암 사이즈가 줄었어요. 그럴 때는 당신은 어떻게 판정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국립암연구소에서는 이런 경우도 항암제의 치료가 효과가 있다고 판정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황당해서 두 번째로 질문을 했어요. 어떤 환자는 죽지 않고 3년 동안 잘 살아남았지만 그리고 건강했지만 암세포가 전혀 줄지 않았어요. 사이즈는 그대로 유지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이 건강하게 잘 살아남았다. 이럴 때는 이 치료법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고 판정을 내릴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내렸더니 이때는 치료 효과가 없다라고 판정을 내릴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환자의 라이프 퀄리티라든지 환자의 생명과는 전혀 관련이 없이 말 그대로 암세포가 줄어드냐 안 줄어드냐 이 기준만 가지고서 항암제에 대한 허가 기준을 만든다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는 그 연구
같이 공동 연구를 하려고 했다가 문을 닫고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실제 예화로 있는데,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항암제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과연 이게 맞는지 생각해 보신 다음에 적용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주류의학에서는 모든 환자들한테 항암제를 쓰려고 할 거거든요. 그게 옳든 그르든, 그게 사람을 살리든 죽이든 상관이 없이 암세포만 죽이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서 쓰기 때문입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